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 나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공식 좀 계정. 해보고 있죠. 네. 공식 계정이 있는데 네. 팔로워가 꽤 많아요. 뭐 많긴 뭐 많습니까? 물론 이제 더 많아야 하겠지만 네. 제가 사실 어제 자기 전에 네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 카페를 저 네네네. 글을 이렇게 네네. 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이제 거의 19,000명, 2만 명을 올해 목표가 좀 돌파하고 2만 명입니다. 너무 4분기 안에 2만 명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진심인 분들만 하거든요. 맞아요. 진심. 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이 별로 없죠. 이상한 소리 하면 차단하시죠. 그 차단은 스팸만 차단하죠. 광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차단하죠. 근데 인스타그램 잠깐 보여드리면 그 2,480분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짧게 MZ 세대를 위해서. 근데 이게 뭐 재미나는 것도 하지만 그 사실 보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이면 별로 올라와 있는데 아침에 미국 주식 뭐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3% 같이 네. 아니면 잠깐 보시는 분 저희가 하는 브랜드가 60초 안에 끝내는 미국 주식시장 마감 시장이 있습니다. 오, 60초. 네, 지금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 그래요? 그랑 유튜브 쇼츠 2개 같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60초 안에 간단하게 끝나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재밌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팔로잉이 0명이고 이거 연예인 계정만 이렇게 하잖아요. 팔로잉이요? 0명. 저 좀 팔로잉 해주세요. 싫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60초 안에 간단한 미국 시장 마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라이크 US 스타 계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 넷플릭스 주가 왜 이렇게 하락했어요? 넷플릭스인데 실적 발표가 앞두고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요금 인상 소식도 있던데. 요금 인상 지난번 했는데 그건 그렇고 어저께 제가 파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파우다가 뭐야 못 찾겠다 하시는 분 계셔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화면 보여주시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하마스, 가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즘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요. 다 나오. 요 배우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드라마입니다. 이스라엘 드라마. 이분은 미국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네. 미국 영화에도 많이 대단한 분이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판 브루스 윌리스 예전. 저분이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뭐 엄청난 거니까 보시는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충격이 계속 있고 네. 그 주식을 팔아야 될 얘기는 늘 그렇지만 5만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마찬가지. 특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우리 미국 시장이 약간 좀 플러스 나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침 시간에 다른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가 점심 때도 올랐던 것 같은데 언저리에도.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여튼 떨어졌어요. 충격에도 불구하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어찌되었건 3일째 반등했고요. 네. 유가나 금리는 또 조금씩 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워낙 또 3, 4% 올라갔던 거고 금리는 실제로 보면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펩시코가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사실 2개가 있습니다. 오늘요.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안 되냐 해서 말을 잘 안 했지만 요즘 많이 떨어진 거가 펩시코 떨어지고요. 코카콜라 떨어지고 맥도날드 떨어졌고요. 또 허쉬 같은 거 많이 떨어진 거의 이유가 하나가 지금 많은 사람이 체중 감량에 많이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3, 4년 전에 데스 바이 아마존에 의한 죽음이라는 지수가 있었어요. 네. 그거 재미삼아서 아마존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 또 일부에서 재밌게 말하는 사람은 데스 바이 일라이 릴리 앤 노보 노디스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확 죽는다. 그런 체중에 지금 뭐 불리는 것들을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CF가 나와서 그런 건 지금 웃기는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 뭐 자신감 있는 얘기했는데 그거야 뭐 정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펩시코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어저께는 그런 애고 오늘도 장중에 보면 뭐 한 개는 마이너스 넣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결국 이틀째요. 여러 개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이 왜 지금 반등하고 있는지도 좀 잠시 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조금 오늘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도 지금 4.65%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도 105.76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값은 또 어저께 반등했는데 오늘은 좀 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이란 건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11개 섹터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특히 유틸리티가 아주 그동안 재미없었잖아요. 유틸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부 필수 소비재랑 마찬가지인데요. 유틸리티는 배당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이 유틸리티가 떨어졌는데 금리가 만약 또 뭐 계속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하락하면 유틸리티는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주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과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경제학 이렇게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 이렇게 학교 때 배우신 분은 항상 호재니 약재, 방향성을 갖고 항상 시험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 그 유틸리티 주식이 좀 호재 있다. 네. 그런 쪽의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시장에서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펩시의 주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5월 이후에 많이 흘러내렸네요. 네, 그렇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펩시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네. 허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 흘러내린 겁니다. 허쉬도 많이 봤어요. 네,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그런 필수 것들이. 소비재격.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IT가 팍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반대되는 쪽에 흘러내리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절대적으로 좀 싼 가격이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해요. 다만 주식은 싸다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올라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 스타일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스타일 무브먼트가 성장주에 쏠려 있었죠.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그 성장주가 쏠려 있는데 그 선봉은 누구냐? 누가 뭐라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죽지 않으면 성장주가 죽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큰 틀에서 방향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펩시코는 어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 이제 양대 산맥인데 두 개 다 뭘 더 좋아하세요? 뭘 더 좋아하세요? 지금 맛의 차이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펩시 제로 이런 거 마시죠. 펩시 제로가 입맛에 맞으죠. 네. 저는 이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코카콜라 드시는 분들은 장우석보다 딱 알더라고. 코카콜라만 드시더라고요. 네, 장 코카콜라. 부사장님은. 그건 그렇고요. 주당 이익이 2.15달러, 매출이 233.9억이 예상됐었는데 네. 2.25랑 234.5가 나왔어요.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크호스 이건 모르신 분 없거든요. 어르신들은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은 모르신 분이 없거든요. 이것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별다방 말고 바깥에서 파는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있는 그런 마트에서 것도 우리나라는 제가 동서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북미, 남미까지 그 스타벅스 코카콜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장에서 팔잖아요. 매장 스타벅스 별다방 딴 데서 파는 거, 백화점이 그 마트나 편의점 파는 건 다 얘네에서 같이 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훌륭한 회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펩시코의 CFO가 노 임팩트라는 거죠. 오젬픽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죠.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CFO는 체중 감량 트렌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라고 이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좀 더 좀 냉정하게 이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 약간 뭐 지나치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주가는 요즘 보면 가장 핫한 시장에서 AI 다음에 올해 하반기는 지금 어찌된 건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소위 오베시티 시장의 비만 치료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큰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랑 부사장이랑 그냥 둘이 얘기할 때 보면 둘 다 살이 쪘잖아요. 그래서 맨날 AI보다 이 시장이 더 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다들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저희 밤에 미장원에 장호석 부사장한테 질문하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살찐 사람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면 어떻게 좋냐 그러면 살 빼라고 합니다. 항상 장호석 부사장님 맞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보시면 요즘도 핫한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아프고 고생한 3주 동안 하는 거가 그 목청이 늘어졌다고 해서 그 밤에 코골을 많은 분들 코골이 저에게 그 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거 좀 수술하고 나서
아파요. 네, 그래서 근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기 있죠. 의료 기기 있고 네. 뭐 요즘 100에도 100만 원짜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그죠? 그 무호흡 수면 그 방지용 기기 있죠, 그거. 네. 가끔 TV에 나오는 거. 그거 만드는 기계도 회사도 있는데 주가 엄청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그런 추세는 있다, 지금. 네. 그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면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참 다르다. 우리 그렇죠, 장덕 그렇죠. 프로다님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30년째 다이어트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저도 한 2kg 정도 더 빼고 싶은데. 그러지 어렵네요. 마시고요. 예. 노스럽 그러면 로키드 마틴 이런 방산주. 것들이 오늘 약보합 정도로 그래서 좀 올라갔지만 약간 약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굳이 얘기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뭐 미국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미국의 재고가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계약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건 뭐 그러려니 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쵸. 최근에 단기간에 이걸 단기간에 접근하면 저는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네. 자, 이어서는 오랜만에 명품 관련한 종목 이야기. 이렇게 오늘 이제 실적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목요일부터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발표되기 시작한 거는 펩시로 시작했고요. 네. 또 하나가 유럽에서는 우리 또 제일 큰 형님이다. 그래서 지금 2위로 내려갔잖아요. LVMH. 예, 그 일라이 그 노보노디스크 1등으로 갔고 그쵸. 이게 이제 2위 회사로 떨어졌는데 LVMH도 지금 오늘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미국 3%에서 보시는 분들 15,0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요. 이 중에서 지금 유럽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80%는 이걸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200억 유로 매출을 하면서 9%가 또 매출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런 매출이나 이런 숫자는 항상 GDP의 몇 배를 보거든요. 네. 보통 한 2, 3% 지금 GDP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보거든요. 매출 그 성장주는 전 10% 이상, 언저리 이상을 성장주라고 보는데 그럼 GDP의 3, 4배 이상이면 대단한 거죠. 근데 보시면 요즘 술은 제가 전혀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와인 쪽이 조금 줄었어요. 요즘 보면 하이볼이 뭔지 진짜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이볼이 무슨 되게 센 술에 네. 이렇게 탄산수 탄 거던데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저희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또 다른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하이볼에 들어가는 센 술은 비싼 술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렴한 그러니까 이렇게 위스키? 예. 그러니까 진짜 좋은 술이나 이런 것이 지금 인기가 약간 덜하다는 거예요. 비싸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동의하실 분 있고 동의 안 하실 분 있고 그런 분 주장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네. 중요한 건 전 세계 지금 소위 그런 비싼 술이 잘 안 팔립니다 지금요. 그리고 하이볼은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핫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핫하거든요. 그래요? 네, 전 세계 핫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하이볼 바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저는. 사실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뭐 좋아하시면 많으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없고 어쨌든? 여튼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가방을 누가 사는지 9%. 많이 사요. 여기 더현대만 낮에 가도 줄 서 있어요. 예, 저희만 안 사지 다 삽니다. 화장품이요 9%요. 시계 3%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진짜 이거는 저거거든요. 화장품 세프라입니다. 세프라인데 세프라가 여기도 있죠. 26%나 늘어났어요. 엄청납니다. 이건 리오프닝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대부분 나라가 리오프닝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텐데요. 미국은 3%인데 미국은 꾸준하게 이 정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낮은 게 아니야.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7%인데 일본은 30%입니다. 이유가 있죠. 일본이 일단 기본적으로 루이비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환율이 싸니까 다들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가서 소비하면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항에서 세금 다 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당연 관세는 하여튼 내야죠. 그래도 뭐 싸면 제가 뭐라고 할 건 없겠지만 네. 여하튼 일본에서 30%나 늘어놓은 걸 보고 제가 진짜 한마디로 환율 깜놀했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제외했다는 건 중국이랑 우리나라거든요. 결국은요. 일본 제외한 아시아도 11%나 늘어났네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명품 소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제도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제가 쓱 가는데 많더라고요. 줄 서 있고 막 그래서 다들 쓰고 사는구나. 하여튼 주가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재미없었거든요. 네.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재미없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네네. 1위는 노보 노디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팔란티어가 오늘 또 주가 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요. AR, VR, 뭐 믹스드 리얼리티, 뭐 플랫폼 이런 거 좀 발표 계속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뉴스만 보면 미국의 US 아미랑 또 2.5억 달러 장기 계약을 하나 체결한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하마스의 왕초를 지금 헤드를 뭐 좀 암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늘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 예전에 팔란티가 유명해진 게 뭡니까 지금요? 예전에 빈살만은 팔란티어가 맞아, 딱 맞아. 그 위치를 해줬다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팔란티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팔란티어는 좀 올라갔습니다. 나쁜 사람들 빨랑 튀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실적 시즌에 또 실적 시즌마다 이번에 좋게 발표했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좋건 나쁘건 간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9월 중순 이후에 지금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제가 빈살만이라고 그랬나요? 빈라덴. 빈라덴, 빈살만은 왕세자죠. 그분 살아계신지 죄송합니다. 연락 받으실 뻔했습니다. 여전히. 빈라덴, 깜짝 놀랐네. 빈살만 아니고 빈라덴, 예, 빈라덴.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뭐라도 해보자님이 팔란 언제 본전 올려나 하는 분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본전 올린 줄 좋아해요. 빈살만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시죠. 그건 잠깐 오는데도 뭐 롯데호텔을 왕복 양쪽으로 30일 비우는 분인데요. 빈라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비행기 큰 비행기 5대로 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죽지 않으면 성장주가 꺾이지 않는 거고 엔비디아가 하면 빅세븐 이런 것들이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들 아마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도 엔비디아가 가장 탑픽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에버코어 IS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닝 시즌은 최근 2번 연속으로 한 2주 전부터 계속 목표주가 올리내리 나왔고 거기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내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인공지능형 GPU 시장의 절대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뱅크는 또 750달러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최고가 750이 지금 2명이 됐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결국은 PC 수요도 소폭 회복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도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특이한 것은 결국 그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것은 공급을 얼마만큼 빨리 늘릴 수 있냐는 건데 키뱅크는 내년도에 전망치를 상향시켰어요. 뭐냐면 엔비디아의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오픈 AI도 독자적인 AI 칩 개발을 모색하면서 약질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점유율 90% 이상을 점유율을 향후 2년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것이 시티그룹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좋건 말건 간에 엔비디아를 항상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을 꺾였냐 안 꺾였냐 이런 것들 성장주가 꺾이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장원석 부사님이 또 하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엔비디아를 갖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본다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빨리 좀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여튼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거 없이 시장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보는 건 맞는데 모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식이면 틀림없다. 다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